안녕하세요, 뚱스랩타일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종을 제가 데리고 나왔냐, 바로 박스터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나와라 거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떤 거북이냐, 지금부터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보통 박스터틀이라고 유통이 많이 되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로컬로 많이 나누는데, 이제 흔히 아메리카 박스터틀하고 아시안 박스터틀, 이렇게 두 가지 로컬로 나눈 다음에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나온 이 친구는 걸프코스트 박스터틀이라는 종이고요. 이 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박스터틀 공통이긴 한데, 얘네가 장점이 뭐냐고 하냐면 일단은 사육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뭐 스팔램프나 UVB 등 같이 켜주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나 일정 환경을 맞춰주지 않으면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키우는데 이제 뭐 밥을 안 먹는다거나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박스터틀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도 일교차가 좀 큰 곳에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온도나 습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만만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 습도가 낮아진다고 뭐 바로 뭐 아프거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일정 실내 온도에다가 UVB 등 정도만 켜주시면은 이 친구들을 사육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울 때는 저희 샵 같은 경우는 베이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흔히 저희가 반수생 거북들 키우는 그런 이제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조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구조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육지가 있고요. 이쪽이 육지입니다. 육지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물을 채워줄 수 있게 진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 사이즈 때는 이런 자그마한 터틀 탱크나 터틀 텁 이런 데 사육을 하시다가, 커감에 따라서 유리 사육장, 뭐 오픈 사육장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는 워낙에 튼튼한 종이라서 사육장은 사육자분들 취향대로, 그러니까 뭐 쓰시고 싶은 사육장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갖고 물에서 키우다가 이제 좀 큼에 따라서 이제 흙을 베이스로 하는 바닥재를 사용하는 사육장으로 옮겨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베이비 사이즈 때는 왜 물 사육을 하느냐, 어렸을 때 흙에서 키워버리면 이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버로우를 좀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친구들 얼굴 보기도 조금 힘들고요, 먹이 반응 관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해칠링이나 베이비 사이즈 때는 얘네가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거를 추적 관찰을 해주려면은 이런 물에서 물을 갈아주면서 키우는 게 성장 속도도 그렇고 건강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보통 물에서 키우면은 뭐 히터나 그런 거 좀 달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궁금증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그냥 물을 전체 갈아줘 버립니다. 그리고 매장에 항시 이제 히터나 에어컨이 돌아가기 때문에 물 온도 같은 경우는 식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는 하루에 한 번 전체 환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물 온도가 좀 걱정된다 싶으면은 요즘은 수중 히터도 쬐끄만 사이즈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사육장에다가 붙여서 사용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수중 히터 같은 거 달아주시면서 사육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떤 걸 먹느냐, 자 제가 이제 갖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수생거북 사료입니다. 반수생거북 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품군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히카리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많이 저는 애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주식은 베이비 사이즈 때는 이런 수생거북 사료가 좀 편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먹여야 이제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도 먹이에 대한 이제 곤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요 사료 부침을 시켜서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나는 진짜 이 사료 못 먹을 것 같아,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러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간혹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귀뚜라미를 보통 먹입니다. 저희 매장에도 이 친구가 이제 이 종류가 몇 마리 정도 들어와 있는데, 사료를 안 먹는 친구들이 간혹 한두 마리 정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 귀뚜라미를 지금 먹이고 있고요. 야생에서는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별걸 다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사체, 아니면 뭐 땅에 떨어진 열매, 곤충, 기타 등등등 이제 입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이 선택폭이 넓은 편이에요. 이것저것 좀 골라 먹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사료로 깔고 가되, 난 좀 다른 거 이것저것 좀 먹여보고 싶다 하면은 여러 먹이 뭐 고기 같은 거 특식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잘하면 핑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먹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는 내가 이제 이 친구 키우면서 자라감에 따라서 다양한 먹이 좀 먹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도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은 거북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래 삽니다. 해외 자료 좀 찾아보니까 좀 잘만 키우면 40년 정도까지 키우는 좀 장수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반수생 거북이의 장점과 육지 거북이의 장점 둘 다 약간씩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그런 종이라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반수생 거북이의 모습이 있으면서 육지 거북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두상 쪽이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라서 외형적으로도 매니아 분들이 되게 많으신 종이에요. 외형적으로도 이제 만족을 하실 수가 있고, 키우는 방법 또한 육지 거북이랑 반수생 거북을 합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나중에 자라고 나면은 흙을 깔아서 이제 물그릇을 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물반, 흙반 조성을 해서 이제 늪지를 만들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 또한 이제 사육자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서 되게 사육자분 취향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육 환경을 맞춰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도가 되게 높은 거북이다,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은 반수생 거북이나 이제 다른 종에 비해서 분양가가 좀 세다 정도인데, 결국에 이제 데려가시면은 그 가격, 그 돈값을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값을 지불하고 충분히 키울 가치가 있는 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으로 오시면은 이런 박스 터틀 친구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한 번쯤은 키워보시면은 매력이 되게 많은 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나 중요한 소식 있으면 제가 또 유튜브에서 만나뵐 수 있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뚜스랩텔이었습니다.